자,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올랐고요. S&P는 0.3,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결과로 보면 그냥 뭐 보합권에서 좀 올랐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뭐 구분을 뭐 꼭 해야 된다면 그래도 전략 후강의 장세였다라고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장 초반 하더라도 이제는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약간 그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약세 흐름,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그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진전 기대감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지금 화요일 16일이지만 미국은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17일 화요일 날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이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의 미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빨리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전히 좀 입장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상향해야 돼. 한다면 이런 공화당이라던가 메카시 원 쪽은 아니 정부에서 지출 줄이는 조건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어긋나고 있는데 이 16일이 왜 되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때문에 17일에는 일본으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29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휴장을 앞두고 이때부터 이 의회가 약간 휴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일 것 같아요.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뭐 디폴트 사례가 뭐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있을 협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도 진짜 뭐가 안 나온다면 한 며칠 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지금 약간 이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만들진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들, 아까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가장 핵심 이슈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재미있는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금융위기를 미리 예견을 했고, 뭐 이런 인물, 그래서 공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이 마이클 버리인데, 마이클 버리가 이분이 요즘 약간 좀 총기를 잃었다고 좀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마이클 버리가 뭐 한 언제였더라? 계속 이제 공매도를 뭐 해야 됐다가 나중에 그 반성문 썼잖아요. 제가 매도하라고 했던 것은 좀 실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비관 논제했다가 시장이 생각보다 세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반성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게 분기별로 이런 주요 펀드 운용사들은 본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워런 버핏의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공시할 것이고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이클 버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봤더니 지역은행주를 대거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나왔어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85만 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또 파산 위험으로 아슬아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지금도 잠잠해졌지만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도 12만 5천 주, 그리고 팩 웨스트도 25만 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일 날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도 한 15만 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3월, 그러니까 1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를 매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그래도 금융위기를 점쳤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시황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위기는 크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 뭐 이런 멘트를 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으로 아마 이것들을 산 것 같은데, 이 4, 5월 사이에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럼 얼마나 또 손실을 봤으며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이슈,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의 총재죠. 연방은행의 총재인데 이분은 여전히 또 매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그냥 밟았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면서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할 거야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와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6월 금리 정책 FOMC 회의 때 너 어느 쪽에 치우쳐 있어? 라고 하면 아직 이게 나의 뭐 확실한 입장이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뭐 인하냐 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오히려 인상이 맞다고 봐. 약간 뭐 이런 멘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그 CME의 패드워치상 6월에도 25bp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이 확률이 원래 한 10% 중반이었는데 이게 24%까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자, 이런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 폴 튜더 존스 이분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꽤 유명을 하고 뭐 전설적인 이 트레이더 뭐 매니저로도 꽤 이름이 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완료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12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연준은 우리 이제 인플레 잡는 거 성공했다라고 선언을 해도 될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증시는 매우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좀 상승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완전한 내가 강세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바닥은 찍었다라는 또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연준 인사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금리 인상은 종결됐다. 라는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지금 연준 의장이라던가 이런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너무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긴축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뭐 그런 해석들 그런 멘트들이 나왔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